당연히 뭐 점유 침탈이 있어야겠죠. 점유 침탈. 점유자가 그 의사에 기하지 않은 채 사실적 지배를 상실했다. 요게 이제 침탈이라고 하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개념의 어떤 개념 전제상, 논리 전제상 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속았다거나 또는 강박에 의한 뭐 하자 있는 의사 표시에 의한 경우였다거나 그런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점유 침탈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. 이게 이제 뭐 실무상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은 속아서 넘겼는데 그거를 침탈당했다라고 해가지고 이 점유회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. 근데 이 침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약간 폭력적인 뺏긴 이런 개념입니다. 뺏긴. 근데 그게 속아서 뺏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. 왜냐하면 속았다라고 하는 전제 자체가 잘못 판단해서 자진해서 넘겨줬다는 뜻이잖아요. 그죠? 그 판단이 잘못된 그게 바탕을 두고 자기 의사를 마음을 결정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침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. 대법원 93년 판결입니다. 건물 명도 사건이고요. 자,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그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204조 소정의 점유 침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.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유치권 사례에서도 굉장히 좀 자주 일어나는데요. 만약에 누군가 땅을 낙찰받았는데 누군가 부동산을 낙찰받았는데 거기에 이제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이 원래 있었어요. 그런데 그게 뭐 보통 유치권이라는 게 이제 공사 대금 못 받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. 그래서 그 유치권 못 받은 업체가 이제 원래 원도급 업체라고 하는 만약 갑이다라고 하면은 갑이 이제 유치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공사 관계가 하도급 관계로 많이 이루어졌잖아요. 그래서 갑이 또 을병 무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쫙 이렇게 돈을 줘야 되는 그런 하도급 관계로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이 갑이 아니라 사실 을병 무 이런 그 하도급자들이 많이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런 상태에서 부동산 낙찰받은 사람이 그 직접 점유하는 그 사람들하고 찾아가가지고 타협을 해버립니다. 합의를 해버립니다. 얼마 줄 테니까 그냥 좀 비켜줘라. 라고 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설득을 한 거죠. 그래서 그 점유를 회수를 했다면 자진해서 그 점유를 넘겨받았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원도급 업체 갑 입장에서는 그 점유 뺏겼으니까 불법 침탈 당했으니까 점유 회수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논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거는 현장 점유자가 판단해서 점유를 자진해서 넘겨준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점유 회수 청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. 실무상으로는 이제 이런 일이 좀 비일비재하게 자주 생기는 편입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를 생각한다면 만약에 원도급 업체 같은 입장에서는 자기가 직접 좀 지켜야죠. 뭐 남한테 점유를 내 좀 관리 좀 해줘, 내 대신 뭐 해줘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그냥 현장을 넘기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방지한다 그러면은 그냥 맡길 것이 아니라 자기도 좀 일정 부분은 계속 점유를 해야만 이런 부분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.